화학 변화지. 자, 두 번째, 김치를 오래 두면 신맛이 난다. 그럼 거기서 산성이 어떤 시큼한 물질이 생성된 거니까 새로운 성질이 생겼죠? 그러면 이것도 화학 변화. 세 번째, 철문이 녹슨다.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었잖아. 새로운 성질이 생겼잖아. 그래서 화학 변화. 자, 공통점으로 옳은 거 기억번.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원자 배열 달라지죠. 화학 변화니까. 기억 맞고요. 자, 2번 문제. 자, 기억 맞고요. 니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 그건 물리변화, 화학변화 똑같아. 변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요. 성질은 변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본으로 반드시 시험의 첫 번째 문제로 나올 거야.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로 반드시 나오니까 물리변화, 화학변화 거저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발 물리변화는 뭐가 변하고 뭐가 변하지 않는다. 화학변화는 뭐가 변하고 뭐가 변하지 않는다. 제발 좀 외워놓으세요. 학교 프린트에서도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2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 표까지 만들어져 있잖아. 아예 맨 밑에.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5번 문제 볼게요. 물질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수증기, 물, 수소, 산소들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 이거 좀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그림이 3개가 이렇게 있네. 여기는 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수증기가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가라고 돼 있고. 모양 생략할게요. 근데 이쪽으로 왔더니 여기는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 그러니까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야, 물의 성질하고 수소나 산소의 성질은 전혀 다르지. 대표적으로 불난 데다가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는데 불난 데다가 수소 끼얹으면 폭발합니다. 수소가 불 붙으니까. 불난 데다가 산소 끼얹으면 훨씬 잘 타죠. 얘는 가연성 물질, 얘는 조연성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독특한 스타일이 생긴 거야. 우리가 숨 쉬려면 산소를 들이마셔야 살지만 거기다가 수소 주면 죽잖아요. 수소만 마시면 죽잖아요. 물을 마시면 죽잖아요. 아니, 폐로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질이 생긴 가는 물리변화, 물과 수증기는 상태변화니까. 상태변화니까 뭐 이거야 물리변화고요. 얘는 화학변화겠구나. 자, 1번 가는 물리변화이다. 맞고. 2번 가에서 반응 전후의 분자 배열은 변합니다. 맞고요. 3번 나에서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나는 원자 배열이 변합니다. 맞고요. 4번 나에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됐지. 여기는 물 분자는 이런 분자만 돌아다녀. 근데 여기는 산소 분자 또는 수소 분자만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분자가 생깁니다. 이봐, 또 이거 참석 못한다고 이거 다 문자 보내고 난리들이에요. 아유, 이놈 새끼들. 영상을 보내달라고 엉엉 울고 있는데 어떡하죠? 보낼까 말까? 자, 6번 문제 봅시다. 마그네슘.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죠? 이거 뭐야, 그게 답은 5번. 6번.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구부려 봤자 모양만 변했잖아. 모양만 변하는 건 물리변화예요. 그냥 모양 변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운 재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마그네슘을 태우면 산소와 막 결합한단 말이야. 그래서 MgO,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여기 전혀 다르죠. 색깔도 달라요. 마그네슘은 약간 은색빛이 나는 그냥 그런 색깔이야. 금속색이야. 근데 그거를 태우면은 하얀 재가 금속도 잘 탄다. 금속도 작게, 특히 마그네슘은 잘 타. 마그네슘은 굉장히 불을 잘 붙는 그런 금속이고, 철 같은 것도, 철도 굉장히 얇게 쪼개서 실처럼 굉장히 가늘게 만들면 불 붙으면 호룩 탑니다. 잘 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물리변화, 얘네들이랑 얘는 화학변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은 그냥 마그네슘이 아니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 자, 그래서 거기다가 뭘 했냐면 묽은 연산을 떨어뜨렸대. 그러면 금속이 묽은 염산과 만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얘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죠? 수소기체입니다.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고 수소기체는 어떻게 판단을 해? 불꽃을 갖다 대면 펑 하는 소리가 남타 함께 타버립니다. 아까 이때 얘기했죠? 여기 때 수소 얘기했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탑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마그네슘 리본, 구부린 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지워야겠다 그냥. 묽은 염산을 집어넣으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기체 발생, 여기는 기체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써있지? 그럼 여기 뭐겠어? 기체 발생하죠. 똑같이.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기체 발생하면 얘도 기체가 발생한다. 자, 보기 1번 읽어볼게. 기억은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기체 발생합니다. 2번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면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마그네슘. 3번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 쟤는 마그네슘 리본과 다른 성질 같습니다. 답이 3번이네요. 3번이 옳고요.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특히 5번 보기 잘 보세요. 마그네슘 리본을 자른 후 묽은 면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체가 발생하고요. 요거 기체 발생하고요. 잘랐다는 얘기가 있어. 잘라도 역시 마그네슘이 발생하고 산화 마그네슘은 더 이상 마그네슘의 성질 요게 아니란 말이야. 요게 아니란 말이야.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들어있다고 금속은 아니야. 대표적으로 니네 소금 보세요. 소금. 소금이 뭡니까? NaCl. 염화나트륨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얘가 금속이야. 나트륨이 금속이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음식 싱겁다고 소금 뿌려 먹는 거는 금속 원자를 먹고 있는 거야. 물론 이온이지만 먹고 있는 거야. 하지만 걔가 금속을 먹고 있는 거지만 얘랑 이온 결합을 하고 있을 때는 나트륨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금의 성질이 나타나죠. 얘가 사실 좀 이거 이래. 좀 그래. 이거 NaCl은 또 이거 분자가 아니에요. 또 얘 이온 결합하고 있는 애들. 하긴 그렇지만 금속이다 이것도. 자, 6번 답은 3번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거는 쭉쭉 좀 볼까요? 8번 보세요. 다음은 메테인의 연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8번. 메테인의 연소에 대한 반응이 새 학생의 대화이다. 메테인이 뭔지 알지? CH4가 메테인입니다. 그래서 CH4.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좀 알면 좋아. 탄소가 평면도로 그리면 탄소가 이렇게 있고 탄소는 항상 손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4개랑 결합하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기도 하고 진짜 입체로 보면 탄소가 이렇게 하나 있고 수소 3개가 밑에 삼각형 모양으로 받침대처럼 있고 하나가 위에 있고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정사면체처럼 이렇게 그 수소가 탄소를 둘러싸고 있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건 참고로 알면 좋죠.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니까 또 이것도 뭐야? 이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야. 자, 이 A 학생 읽어볼게. 메테인이 연소하면 빛과열이 발생해. 메테인 연소가 그냥 알코올에 불 붙여서 타는 거니까 당연히 빛과열 나옵니다. A 학생 맞네요. B.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화학 변화에 해당해. 즉 뭔가 새로운 성질이 생겼느냐. 메테인이 연소를 하면요.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 이거 사실 화학식으로 쓰고 개수도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이 문제 풀 때는 그것까지 필요 없잖아.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정도만 알아도 야, 기존에 있는 분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분자가 등장을 하지. 따라서 이 B 학생 말이 맞지요. 화학 변화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분자를 생성했잖아요. 자, 10번. 공기 중에 드라이아이스가 작아지는 현상 같은 물질 변화야. 드라이아이스가 작아지는 건 드라이아이스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승화가 일어나는 거죠. 무슨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승화가 두 종류가 있잖아.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승화도 있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승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승화 과정 때문에 드라이아이스가 작아지는 건데 이게 바로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거고 물리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 C 학생은 좀 틀린 얘기를 했네요. 지금 우리가 화학 변화 얘기하고 있는데 물리 변화 설명하고 있잖아. 그래서 답은 A, B, 답이 4번이고 자, 8번에 4번. 문제 8번은 답이 4번입니다. 니네 드라이아이스 같은 걸 공기 중에 놓으면 또 약간 이제 뿌옇게 연기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잘 보이는 게 드라이아이스를 물속에 담그면 뽀글뽀글뽀글 하얀 기포가 나오면서
그 기포가 터지면서 막 이렇게 뿌옇게 연기처럼 이렇게 퍼져. 그게 왜 뿌옇게 퍼지는 줄 아냐? 원학교더라. 예전에 그게 나왔었는데. 그 뿌연 거. 뿌연 안개청, 안개 같은 거. 그 뿌연,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 덩어리면 알지?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드라이아이스가 된 거야. 이산화탄소 얼음, 이산화탄소가 얼은 거잖아. 따라서 그게 기체로 승화했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왔다는 뜻인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느냐? 절대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 맛 아무것도 없는 기체입니다. 그럼 그 뿌연 건 뭡니까? 물이 얼은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가 드라이아이스가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그 차가울 때 그 물이 그 수증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얼음이야. 작은 얼음. 아주 작은 얼음이 퍼지니까 그게 안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좀 있으면 금방 사라지잖아. 이제 녹으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 물도. 물방울도. 하얀 게 이산화탄소가 아니란 뜻이야. 그 하얀 게.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하여튼 그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어떤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선생님이 말을 못 해주겠는데요. 하여튼 그건 그런 상식입니다. 상식. 9번 잠깐 볼게요. 9번 문제. 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건데 뭐 하나만 해볼까요? 다 해봐야 되나?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 해봅시다. 자, 1번부터 여러분 숙제를 벌써 하진 않았겠지? 한 사람은 그냥 한번 보시고 개수 앞에 다 좀 맞춰보세요. H2O2 플러스 O2가 H2O가 되었다. 2번. CO 플러스 O가 CO2가 되었다. 3번. N2 플러스 O2가 NO가 되었다. 4번. 3F2가 O2와 만나서 3Fe 2O3가 되었다. 5번 ECU 앞에 개수를 일단 문제 있는 거 쓰고 ECU 플러스 O2가 ECU O가 되었다. 자, 이제 이거 맞는 걸 골라보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봅시다. 화학 반응식의 앞에 개수는 맞추는 게 좀 필요해. 이때도 한번 필요하고 저 뒷부분에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도 한번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기도 하지만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었다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었다.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 이렇게 주기도 하죠. 수소와 산소니까 이거는. 하지만 실제로 물이 만들어질 때는 기체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얘기해야 되니까 H2O2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까지 처음부터 맞추고 들어가야 되고, 보면 수소가 두 개, 원자의 수. 반응물, 이게 생성물. 반응물에 수소 두 개, 이건 괜찮아. 산소 두 개, 산소 하나.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얘를 2배로 늘려주면요. 산소 2개 맞습니다. 근데 수소가 4개로 늘지. 수소 2개짜리가 2개니까. 그럼 수소 2개짜리 2개를 다시 이 2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1번은. 이게 빠졌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일산화탄소죠. 이거는. 일산화탄소와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좀 안 좋은 기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숨 쉴 때도 나오는 기체고 공기 중에 0.67% 정도는 이산화탄소로 있고, 근데 일산화탄소는 이거는 우리가 마시면 죽어요. 뭐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캐색되면서 죽습니다. 숨 못 쉬어 죽어요. 적혈구가,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와 결합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가지고 있던 산소도 버리고 일산화탄소를 먼저 결합해버려.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죽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 그럼 이제 보면은 이 반응물에 탄소 1개, 탄소 1개, 반응물에 뭐 산소 1개, 산소 1개, 산소 2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수가 같잖아. 탄소 1개, 탄소 1개, 산소 2개, 산소 2개. 개수가 맞잖아. 문제는 요거. 아까 선생님이 요거 H2O2, 기체일 때는 분명히 H2O2 쓰고 시작하라 그랬잖아. O2라고 이거부터 맞춰놓고 시작해야 돼. 뭐 누가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그럽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니까 이제는 탄소가 개수가 또 반대로 바뀌었죠. 여기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볼게. 자, 그럼 탄소는 여전히 한 개 맞아. 근데 산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 산소 원자가 세 개야. 여긴 두 개밖에 없는데. 요 두 개가 짜증나요? 2분의 1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두 개의 반이니까 요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두 개. 딱 맞지? 자, 이 개수는 분수로 쓰면 안 돼. 개수는 언제나 정수로 써야 돼.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2, 1, 2 이렇게 개수가 맞아지겠네. 최종 버전 이렇게. 자, 3번.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산화질소가 됩니다. 산화질소. 자, 이것도 보면 질소가 두 개인데 질소가 한 개야. 산소가 두 개인데 산소가 한 개야. 여기 2만 해주면 질소 두 개, 산소 두 개 딱 맞아졌네요. 4번. 이게 이제 철이고요. 이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철이 되었죠. 이렇게. 산화철이 여기 Fe2O3인 건 아나? 그러니까 철이 3가 양이온이고 이 산소가 2가 음이온이어서 얘가 두 개, 얘가 세 개가 2대 3으로 결합합니다. 개수가. 모른다 치더라도 이건 개수만이에요. 자, 철 원자가 3개야. 근데 철 원자가 지금 몇 개야? 6개입니다. 2개가 3개니까. 2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6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몇 배가 있는 거야? 2배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6으로 이렇게 눌려볼까? 그러면 철 원자 6개니까. 참고로 철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Fe2라고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쓰죠. 철 원자 6개, 철 원자 6개. 맞아. 근데 지금 산소 원자가 몇 개가 돼버렸어? 3개짜리 3개니까 3, 3은 9. 산소 원자는 9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9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 9개는 홀수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분의 9. 2개짜리가 2분의 9개가 있으면 9개가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 이런 거 싫다고. 2분의 이런 거 싫다고. 정수배를 만들 거야. 자, 근데 이걸 정수를 만들면 양변에 2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가장 간단한 정수배가 돼야 된단 말이야. 6, 9, 3이 3으로 약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양변에 3분의 2를 곱할 겁니다. 3으로 약분시키면서 2를 곱할 거야. 그럼 6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4가 되겠지요. 그러면 2 약분되고요. 3, 3, 9 약분돼서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3, 3 약분되고 2만 곱해지니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된 화학식이었네. 다 틀렸지? 1, 2, 3, 4까지 지금. 다 틀렸어요. 5번. 구리 2개, 구리 2개, 산소 2개, 산소 2개. 오케이. 자, 5번은 그냥 문제 쓰면서도 딱 맞아 보이죠.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로 12번 뭐 이런 거잖아. 12번. 생략할게요. 12번은 뭐 쉬워 보여요. 12번에서 첫 번째 거나 할까? 메테인. 메테인 표시 여기 나왔네. 자, 다시 보세요. 한글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메테인은 연소하면 산소와 결합해서 물이 먼저 나왔나? 이산화탄소 먼저 나왔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12번의 첫 번째 점 보는 겁니다. 12번의 첫 번째 점. 자,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좀 풍부하다 보니, 메테인은 CH4구나. 산소는 O2구나. 이산화탄소는 CO2고요. 물은 H2O구나. 그래서 이게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알고 이제 개수만 맞추면 됩니다. 양쪽에서. 자, 개수는 원소 한 종류만, 원자 하나만 차근차근 보는 거야. 반응물에서 탄소 하나 있네요. 탄소 하나 있어서 탄소는 여기 탄소 또 여기밖에 없잖아. 탄소는 한 개에서 탄소는 됐어. 건드리지 말고 수소를 봅시다. 수소가 4개 있어. 원자가. 수소가 2개밖에 없네. 그럼 부족한 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수소 4개로 늘어납니다. 자, 이제 산소를 봅시다. 자, 여기 곱하기 2를 해도 탄소는 여전히 변화가 없지. 그래서 탄소는 넘어갔으니까 됐고, 산소 봅시다. 산소 2개가 있다. 산소 여기 2개가 있고, 산소가 2개가 있어. 그래서 생성물에는 산소가 4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곱하기 2를 하면 다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올바른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고, 기억, 니은이 요게 문제에선 요게 기억이었고 요게 니은이었으니 보기에서 기억 2, 니은 2를 고르면 답일 겁니다. 밑에 걸 한번 해보세요. 수소와 염소가 만나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염산. 자,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또 이렇게 말이 나왔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화학식의 기본 배울 때 기본적인 화학식 몇 개는 다 외우고 지금까지,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갖고 나가야 돼. 뭔 소리냐면 과산화수소 화학식이 뭐야? H2O2 이렇게 말이 나오게. 그럼 대표적으로 염산, HCl. 야, 황산 이온 배웠을 거야. 황산 이온이 뭐지? 아니, 그냥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에 크게 관련은 없어요. 학교에서 아마 가르쳐준 학교가 별로 없을걸. 황산 이온을 먼저 우리가 공부한 기억은 나. SO4 E- 이온이니까 이렇게 이가 음이온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야, 그러면 그냥 황산은 뭐니?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 HCl이 염화수소라는 건데, 사실 염화수소는 기체야. 실온에서 기체야. 근데 이거를 물에 녹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물과 섞잖아? 그러면 수용액, 염화수소 수용액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H2O에 물에 섞으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염산이 돼. 염산은 굉장히 강한 산이야. 피부에 닿으면 막 피부를 녹인다는 게 아니라 피부를 태워버립니다. 녹이는 건 알칼리성 물질을 녹이고 이런 산성 물질은 막 태워버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염화수소가 물과 만나서 염산이 되는 게 이제 HCl이다. 염화수소구나. 황산이온이 H2O, 황산은 뭐야 그럼? 염산이 있으니까 황산이 있을 거 아니야. H2SO4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면 좋아. 기본 상식이니까. 몰라도 되고요. 이게 갑자기 왜 했냐면 암모니아라는 게 있어. 여기 나오잖아. 13번에. 질소랑 수소가 만나면 암모니아가 된다가 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이제 이런 책 없이 야, 암모니아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럼 네가 머릿속으로 가 단계부터 생각하는 거야. 아, 수소와 질소부터 써있네 책에. 질소부터 쓸게요. 아, 질소와 수소가 만나면 암모니아가 되지. 이거부터 먼저 떠올려야 된다고. 질소는 참고로 공기의 78%입니다. 그래서 78%의 질소가 그 어떤 식물체 몸에 잘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우리 몸이 질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야. 왜냐면 질소가 단백질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생명체에 잘 안 들어가.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도 질소가 굉장히 안정한 기체거든. 안정한 기체여가지고 생물체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 독일의 그 프리츠 하브라는 과학자가 그 질소를 고체화시키는, 땅 속에 집어넣는, 생물체 몸에 집어넣을 수 있는 비료를 만드는 법을 개발했잖아. 근데 그 질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생물체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암모니아는 먹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참고로 암모니아 먹으면 안 돼요. 독성 있는 물질입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생물체 몸에 다른 방식으로 질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암모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화학 물질이야. 가 단계를 딱 떠올리면 나는 이제 화학식을 만들기 전에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뭔지는 알아야죠. 질소 N2 기체니까. 수소 H2. 자, 이제 암모니아가 뭡니까? 기본 상식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염화수소가 HCl, 황산이 H2SO4, 암모니아는 NH3. 그래서 이제 나단계가 거기까지 나와 있죠, 이 문제도. 이 나단계는 뭐냐면 개수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그냥 바꾼 것 뿐이야. 말을 바꾼 것 뿐. 그럼 이제 다단계가 뭐냐? 이제 앞에 개수까지 좀 신경을 써보라고. 자, 개수를 신경을 쓰면 질소 1개고 산소, 수소가 3개, 뭐 이게 뭐 개수가 다 지나갔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2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질소가 2개가 됐으니까 질소는 일단 맞았어. 근데 수소가 6개가 돼버렸지? 따라서 2개니까 앞에서 3 이렇게 붙여주면 다 맞네, 개수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해왔으니 보기를 좀 볼게요. 1번. 가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이거죠? 생성물과, 자, 요만큼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생성물.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반응물. 생성물과 반응물을 플러스와 화살표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다. 맞네요. 1번은. 2번. 나는 각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각 물질, 질소를, 수소를, 암모니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고요. 3번. 다하니까 요거 보면 됩니다. 다해서 니은 곱하기 2는 D 곱하기 3이다. 기억, 니은, 디귿이 뭐니? 요게 기억이고요. 여기 1 써있겠죠? 기억, 요게 니은, 요게 디귿 이렇게 남아있고요. 니은 곱하기 2는 디귿 곱하기 3이다. 맞네요. 곱하기 2는 6, 곱하기 3은 6. 그래서 맞고요. 4번. 다해서 기억 더하기 디귿은 니은보다 크다? 아니요. 얘랑 2개 더하면 얘랑 같네요. 답이 4번입니다. 13번에 4번. 13번에 4번. 5번. 완성된 화학 반응식은 이거다. 오케이. 됐고요. 자, 됐고, 이거 지웠네. 16번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얘를 지웠습니다. 17번 풀어볼게요. 17번, 18번 풀어볼게요. 썼으니. 자, 17번.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소 분자 3개와 수소 분자 1개가 반응한다는데 이 분자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앞에 개수. 1, 3, 2. 이 물질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분자 수야. 즉 질소 분자 1개, 수소 분자 3개, 암모니아 분자 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질소 분자 3개와 틀렸네요. 질소 분자 1개입니다. 보기 1번 틀렸고 2번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다. 암모니아 분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네. 이거 암모니아 분자.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진다. 맞네요. 2번이 답이네요. 3번 반응 전후의 분자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분자 개수 왜 안 변합니까? 지금 이 식에서 생성물의 분자 몇 개야? 1개, 3개, 4개입니다. 분자 4개가 써 있는 거야. 반응물은 분자 이거 잘못했잖냐. 야, 니네들은 그거 보고 왜 가만히 이 새끼들 다 놀고 있지?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잖아. 아이씨, 이 새끼들. 야, 니네들 지금 뭐하고 있냐? 나만 지금 신나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냐? 아유. 이게 반응물이에요. 이게 반응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지. 그 반응 전후의 분자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반응물은 분자가 4개인데요. 생성물은 분자가 2개입니다. 그래서 분자 개수도 변해요. 4번 반응한 질소와 생성된 암모니아수의 분자수에 반응한 질소와 암모니아의 분자수는 1대3이 아니라 1대2겠네요. 1대2. 5번 반응 전 질소와 수소의 질량의 합은 반응 후 생성된 암모니아 질량보다 크지가 않고요. 질량은 똑같죠. 당연히. 2개 합하면 얘 다 합한 이만큼이 만약에 1kg이야. 그럼 이것도 1kg이겠지. 질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17번의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렇게 반응식을 지금까지 만들어 봤는데 요게 나중에 어떻게 나오지?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나오지. 자,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문제도 이제 우리가 분자 수지만 내가 암모니아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질소를 10리터를 갖고 왔어. 그럼 질소 10리터와 반응하는 수소는 총 몇 리터가 필요합니까? 1대3, 30리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부피비야. 개수비가 부피비가 되잖아. 기체에서 기체 부피비는 뭐랑 같다?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아. 개수비. 그리고 그 배수비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자수비와 같고. 분자수비. 기체인 경우에는 요거까지. 기체 부피비와 개수비는 분자수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질소 기체 10m와 반응하는 수소 기체는 30m고요. 그러면 질소 10m와 수소 30m를 반응시키면 암모니아 몇 리터 만들어진다고? 40리터? 아니라 20리터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부피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암모니아 분자 50개가 생성되기 위한 질소 분자의 최소. 야, 이게 50개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1대2의 비율이잖아. 1대2. 그럼 얘가 50개가 되려면 질소는 반대로 그의 반인 25개의 분자만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5개겠죠. 뭐 어머니까지 문자를 보내주시. 그래, 이놈 새끼들 니네가 안 들어오면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주시던지. 21번 보세요. 21번. 잠깐만, 20번 문제 봐봐. 20번은 그냥 좀 읽고 뭐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기억번 박스 하나 읽어볼게요. 20번. 설탕이 녹아 투명한 액체 설탕으로 변하고, 이건 물리변화지. 설탕이 녹아봤자 설탕 단맛은 그대로 나오고요. 그거 굳히면 다시 딱딱한 설탕 돼. 니네 먹는 사탕 있잖아. 딱딱한 사탕. 그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아냐? 말 그대로 설탕을 녹였다가 다시 굳히는 거야. 그 모양으로. 그 설탕 덩어리입니다. 설탕 덩어리. 그 자체가. 집에 가서 설탕을 한 숟가락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으면 되게 설탕 많이 먹는 것 같은 막 죄책감을 느끼고 막 니네 그러지. 근데 사탕 하나 먹으면은 그만큼 설탕 먹는 거야. 설탕을 그냥 녹여서 그대로 굳히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건 물리변화인데 두 번째 줄 이것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스스로 분해되면서 액체 설탕이 부풀어 오른데, 베이킹소다가 화학식이 뭔 줄 아냐?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탄산수소 나트륨. H2NaCO3. 근데 그게 분해가 넣으면 스스로 분해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왜 부풀어 오르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겨.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뽀글뽀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고, 설탕만 부푸는 게 아니라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소다를 빵 만들 때 집으면 빵이 부풀고, 떡 만들 때 집으면 떡이 부풀고, 음식이 집으면 음식이 막 부풀어. 그 이산화탄소 기체 때문에 부푸는 겁니다. 마치 거품 생기듯이, 불 거품 생기듯이. 자, 그래서 그건 이제 화학 변화인데 그건 밑줄 쳐 있지도 않네요. 넘어갈게요. 참 그냥 상식으로 좀 알고 있자 하는 의미에서 읽어봤습니다. 21번 읽어볼게요. 21번. 다와 같이 페트리 접시에 각각 마그네슘을 입은 구부린 마그네슘 태운 젤을 넣고 전기 전도계를 재어보았다. 아까 했던 얘기지. 마그네슘 막 구부렸든 어쨌든 똑같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염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속의 성질 그대로 갖고 있을 거야. 그런데 연소시킨 마그네슘은 아까 염산 뿌리면 아무 반응도 없다 그랬지? 지금은 전기가 통하는지 보는데,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을 연소시킨 산화 마그네슘은 더 이상 마그네슘이 아니야. 금속이 아니야. 그래서 전기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22번 볼게요.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박스 읽어보면, 독일의 과학자 하버는 높은 온도 압력에서 촉매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수소와 질소를 발현시켜 암모니아를 개발했다. 맨날 나오는 복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배우는 내용의 얘기이기도 하고 질소를 이렇게 공기 중에 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서 뭔가 비료를 만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내가 몇 배인지 까먹었네요. 전 세계의 그 식량이 한 7배인가 증가했대. 식량 생산량이. 그래서 이제 굶주려 죽어던 사람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살게 된 거죠. 갑자기 식량이 막 옥수수가 많이 자라고 밀과 쌀이 많이 자라고 막 하니까. 자, 그래서 굉장한 어떤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기여를 한 독일 과학자인데요.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요. 이 과학자가. 공과 아주 그냥 명확하죠. 어쨌든 1번 암모니아 상반 화학식으로 나타내세요. 1번 답이 이거네요. 그냥 1번 답 화학식으로 나타내세요가 이게 답이고요. 1N2는 더하기 3H2는
2NH3 이렇게 쓰는 게 1번 답. 2번 충분한 양의 수소 분자와 질소 분자 150개가 반응할 때 생성된 암모니아 분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는데 뭐 까닭은 됐고요. 여러분 서수형 안 나오지 이번에? 나오면 얘기하시고요. 질소 분자 150개, 질소 분자가 150개야. 1대 3대 2란 말이야. 질소 분자 150개에 반응하는 수소 분자는 이거의 3배야. 그래서 450개가 반응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수소 분자는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450개는 뭐 충분히 공급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의 2배입니다. 따라서 150의 2배인 300개의 분자가 생길 것이야. 답이네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아마 화학만 하면 시간이 얼추 끝날 거는 같아. 이제 화학 분야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저 지구과학까지 좀 보기는 할게요. 근데 화학 오늘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지구과학 분야를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볼까 합니다. 질량보존 법칙인데, 요 페이지, 28페이지가 질량보존 법칙인데, 누구야? 라부아지에지? 근데 그 과학자 이름 외워야 되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그 2학년 애들도 지금 과학 시간에 이제 그거 과학자 이름이 많이 나와.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보일, 라부아지에 또 나옵니다. 라부아지에, 그다음에 돌턴. 이렇게 5명이 나와. 근데 그 5명 꼭 업적하고 하는 일하고 다 외워야 되냐고 맨날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외워야죠. 당연히. 근데 작년에 기출문제 본 적 있냐? 니네 학교 기출문제? 내가 지금 니네 학교 다는 못 봤어. 내가 어디에 많이 만원 걸 봤는데 1번이 과학자 이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작년에 1번이.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질량보존 법칙. 니네는 1번이 그거야. 아까 말했지. 그 물리변화, 화학변화. 2번이 아마 과학자 이름 정도 물어볼 수 있어. 자, 뭘 보려고 그랬죠? 3번 보려고 그랬죠? 3번. 탄산칼슘과 물금연산을 반응시키면 반응 전후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근데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킨데 아까 이제 묽은 염산이 금속과 만나면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탄산칼슘과 반응했대. 탄산칼슘 얘는 분필,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런 분필 또는 조개 껍데기, 계란 껍데기, 알 껍데기, 이런 껍데기들 또는 석회암, 석회암, 대리석, 석회암, 석회석은 사실 좀 달라. 근데 뭐 그건 우리가 지금 따질 건 아니고요. 다 비슷한 겁니다. 이런 애들의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요 녹아요. 얘들도 녹으면서 기체가 나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니네 아파트나 주택이나 그 처음에 건물 입구에 보면 입구가 바닥이나 벽이 대리석이야. 약간 이쁜 돌, 매끈매끈한 돌 있잖아. 거기에 염산 부어보세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돌이 녹습니다, 막. 어쨌든 그렇게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만나면 녹는데요. 나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기체가 달라요. 하지만 녹아서 뭔가 나온다, 기체가 나온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실험은 결국 이거 아니야. 자, 이 묽은 염산에 뭔가 탄산칼슘을 집어넣어서 뽀글뽀글 기체가 나오는데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저울에 재보면 전혀 변화가 없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기체가 홀랑 빠져나가서 저울에 눈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약간 질량이 줄은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우리는 알죠? 뚜껑을 열거나 열지 않거나 질량보존 법칙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무조건 성립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는 날아간 기체 때문에 질량이 적게 측정이 되는 거고 날아간 기체까지 그 질량까지 다 포함하면 질량보존 법칙은 여전히 성립하는 거고.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가의 질량은 나의 질량과 같다. 이거 뭐냐? 나는 뚜껑 닫은 거고요. 이제 나는 뚜껑 닫은 거, 다는 뚜껑 연 거. 자, 그래서 가 질량은 나 질량과 같겠죠. 근데 뚜껑을 열면 밑에 저울로 재고 있잖아. 그 저울 보자는 거잖아, 지금은. 그래서 아마 날아가는 것만큼 질량은 줄었을 겁니다, 다는. 자, 보기 1번은 맞고요. 보기 2번 가의 질량은 다의 질량보다 크다 맞고요. 3번 나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지금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 집어넣어서 뭔가 생겼다. 다 화학 변화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물질 생성되는 거 맞죠? 4번. 다해서 질량이 줄어드는 까닭은 발생한 산소가 공기중으로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이거 틀렸네요.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산소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어디 가서 산소 필요할 때 물 그리면서 하고 이 분필 이것만 들고 갔다가 딱 섞어가지고 산소 만들고. 그렇진 않죠. 5번. 반응 전후의 물질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뚜껑을 열고 닫고를 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맞는 거야, 이거는. 답이 3번 답은 4번이네요. 틀린 거. 4번도 풀까 말까? 4번은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4번 문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염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뭐 섞고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와 있지. 염화 나트륨과 뭐다? 질산은. 자, 염화나트륨은 염소랑 나트륨이고 질산은은 질산과 은이야. 그럼 이것도 사실 앞에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 이제 음이온이고 여기 양이온이고 음이온이고 양이온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섞이면서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 짝을 반대로 바꿔갔지 파트너를 그냥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고요. 질산나트륨 이렇게 결합해서 염화은이 돼요. 근데 이때 이 염화은이 앙금이야. 질산 나트륨이 되고 염화은이 되는데 이 염화은이라는 게 하필이면 앙금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앙금 생성만 해요. 염화은 색깔이 뭐지? 흰색이지, 흰색. 그래서 그런 앙금이 만들어서 가라앉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1번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맞아요. 저 염화은이 흰색 앙금이니까 상식이야. 아, 이거 앙금이니 뭐 흰색 앙금이니 언제 배웠겠어? 중2 때 배웠잖아. 자, 2번. 질산나트륨이 앙금이 된다. 틀렸죠? 질산나트륨 앙금이 아니라 염화은 앙금입니다. 뭐, 나머지는 많이 읽을게요. 답이 2번이니까. 자, 넘어가 볼까요? 앙금이 또 나오죠, 하나? 7번. 7번에 앙금 문제가 또 나오네요. 앙금도 한번 봅시다. 이 앙금은 중2 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강조를 안 하고 갑자기 학교에서 뭐 프린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문제가 툭 나와도 사실 할 말이 없어. 2학년 때 다 배운 거기 때문에. 7번. 탄산나트륨, 염화칼슘.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탄산과 나트륨, 염소와 칼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집니다. 그럼 염화나트륨이 돼. 염화나트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금이에요. 그래서 앙금이 아니지. 우리가 아주 잘 녹아.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탄산칼슘이 생깁니다. 탄산칼슘. 근데 탄산칼슘이 뭐였어? 이거라고요. 분필, 조개 껍데기 이런 거. 따라서 앙금이고요. 이 탄산칼슘은 자 분필이 이 흰색이 이게 기본 색깔이야. 탄산칼슘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에다가 이렇게 색깔 같은 거, 색소를 집어넣어서 이런 색깔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탄산칼슘 앙금이 되고 이거는 흰색이 된다. 뭐 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앙금의 이름 탄산칼슘, 이 앙금의 색깔 흰색, 혼합용액의 전체 질량 탄산나트륨 20g과 염화칼슘 20g을 섞었다면서 그럼 혼합용액은 뭐 앙금이 몇 g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 합하면 이것도 40g이겠지 뭐 여전히. 답이 1번이지요. 간단하게 풀립니다. 간단하게. 자, 이제 뭐 이건 쉽잖아. 질량 부정은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좀 쉬고 7시에 만납시다.